어쩌다 청소년.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조 산 청소년 수련관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 문화기획단 소중한의 천혜빈 유주형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처음이지만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최근 11월로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긴 했지만 다 같이 모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주제는 SDG에서 6번 물과 위생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물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샤워를 엄청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은 그것만큼 좀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좋죠. 앞으로 물을 아껴서 사용하시면 되죠. 네. 저는 청소년기에 물을 사서 마신다 보기보단 그냥 집에서 끓여 먹거나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물을 사서 먹는 게 되게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집에다가 물을 사다 놓고 마시는 게 좀 당연해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적에는 물을 끓여 마셨지만 지금은 물을 끓여 마셔도 좀 뭔가 찝찝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깨끗한 물이 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 나라는 물을 펑펑 쓰는 나라 중 한 곳이고 삼면이 바다로 있는데도 물 부족 국가란 사실이 참 물이 소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SDG에서 6번 물의 위생을 주제로 한 이번 달의 도서는 불 때문에 난리, 물 때문에 법서, 네, 기후위기입니다. 책 제목부터 벌써 엄청난 기후위기가 예상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책은 저희에게 친숙한 어린 왕자와 초등학생인 아이니가 함께 세계의 다양한 기후변화를 보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장점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불 때문에 난리, 물 때문에 법서, 기후위기는 참 잘했어요 과학 시리즈로 초등교과 과정에 알맞게 개발한 통합교과 정보서로 서울과학교사 모임의 꼼꼼한 감수로 내용의 정확도도 높이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스토리 그리고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출판된 책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영쌤은 시리아 내전과 난민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알고 있죠. 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조금 관심이 더 생겨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도와줬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땐 그냥 우리 나라가 도와줬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시리아 난민 문제의 배경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한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가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발생한 문제라고 해요. 이렇게 환경이 원인으로 발생된 난민을 환경난민으로 부르는 이름까지 생겼더라고요. 환경 난민이라는 명칭이 생겼을 정도면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세계 사막화 가뭄의 날이란 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은 6월 17일이에요. 네,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럼요. 6월 17일.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5%를 넘는 12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2억 명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약 24배나 되는 것 같아요. 네, 물의 소중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네, 책에서는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해마다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수분이 줄고 풀과 나무도 바싹 말라 불이 붙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해요. 책에서 시베리아에 대한 설명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시베리아에서도 폭염으로 땅을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서 시베리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미국도 폭염으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불타올랐다고 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러시아, 미국에서 산불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천만 톤에 이르고 이는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난화를 계속 부추기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책에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혜빈쌤은 혹시 2018년도에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저희 학교에 주말 야자가 있었거든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래서 열심히 밖은 춥지만 저는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혜빈쌤이 이제 에어컨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때, 네, 그쵸. 저는 2018년 그 더웠던 여름, 네, 군인이었습니다. 아, 네, 심지어 의경이라 교통근무를 나가가지고, 네, 시멘트 도로 위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해에 정말 날씨가 더워가지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정말 많이 쓰러져 나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방영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아, 2019년은 오히려 태풍과의 싸움이었죠. 많은 태풍들이 북상하면서 무려 7개의 태풍이 대한민국에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부지방 지역들은 피해가 막심했다고 해요. 아마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었으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심했겠죠. 맞아요. 저는 그것도 군대에서 이제 아, 수해복구 나가면서 아.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은 정말 비가 많이 왔었죠. 맞아요. 네, 좀 끊이지 않는 장마와 싸웠어요. 2020년에 중부지방에서는 54일이나 장마가 지속되었다 해요. 네, 장마 정선이 물러가지 않고 1시간에 100mm가 넘는 장대비를 이제 쏟아 부으면서 홍수와 물난리, 산사태까지 더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아휴, 정말 물은 적어도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깨끗한 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요새 빠지려면 빠질 수 없는 약 2년간 함께하는 코비드19가 있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기온이 올라가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곤충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바이러스를 예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물을 한번 아껴 써보도록 하려고요. 아, 저도요. 물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물 낭비 감소예요. 1차원적일 수도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을 10%만 아껴도 연 5억 8천만 톤이 절약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아낄 수 있는지 배워볼까요? 첫째, 양치컵 사용하기. 둘째, 샤워 시간 줄이기. 셋째, 수압 밸브 조절하기. 넷째, 빨래 모아서 하기. 다섯째, 비누칠 할 때 물 잠그기. 여섯 번째, 설거지 할 때 물 받아서 하기. 일곱 번째, 허드렛물 재활용하기가 있어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실천할 때 지구의 가뭄화를 막도록 함께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책 내용부터 실천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벌써 영상을 끝마칠 시간이 왔어요. 혜미쌤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냥 물을 아껴야 돼, 위생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저에게 큰 얻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물을 막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배운 물을 아끼는 방법들,
저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좀 물을 조금 아껴보고 네, 지구와 청소년들을 위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실천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여러분들도 알듯이 어쩌다 청소년에서 소개된 책들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책 이외에도 북카페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해서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혜민쌤, 이번 어쩌다 청소년 저희 청소년 문화기획단에서 제작을 해보았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고 올해도 이렇게 끝나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문화기획단 팀원들이랑 이렇게 활동도 해보고 네, 청소년들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한 번 더 네,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좀 설렜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청소년 문화기획단 정말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